안녕하세요, 드론으로입니다. 오늘은 이 드론 매빅2하고 디자에서 나온 제품들의 추락하는 원인과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얘들은 GPS하고 그 다음에 IMU 센스, 자이로 센스, 기압계로 작동합니다. 지금 최근에 자꾸 드론을 추락해서 연락 오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추락했을 때 드론을 못 찾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람 초속 8m 이상 넘어가면 얘가 바람이 못 이기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 강풍을 맞으면 초속 8m 정도까지는 못 버틴다는 거. 그 태극기가 쫙 펴지는 바람, 그 다음에 머리가 올백으로 딱 넘어가는 바람에 의한 추락. 이런 거는 이제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영남 알프스 간헐적 같은데 이렇게 파여진데 이제 그 계곡에 뒷바람 치는 이런 데는 드론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바람에 그 사람이 막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이거는 진짜 크게 세게 오는 바람이다 싶을 때는 이륙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매빅 같은 경우는 랜딩이 짧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는 경우는 많이 적어요. 근데 팬텀이나 이렇게 밥통 같이 생긴 것들은 이착륙할 때 뒤집어져 버려요. 바람에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구불러진 적도 있고 바람에 떠내려간 적도 있고 떠내려가면서 혹시나 이제 비행하다가 떠내려갈 경우에는 이제 대처하는 방법, 스로틀하고 이동 스틱, 엘리베이터를 최대한 쳐줍니다. 이동 포인트대로 전진 후진을 최고의 RPM으로 움직여서 이탈하는 거고, 그리고 바람은 아랫바람이 이제 돌바람이 있어요. 자, 왜 위험한가 하면 위에는 큰 바람이 있어가지고 위험한 거고, 착륙할 때 위험한 이유는 얘가 착륙하기 위해서 RPM을 줄입니다. RPM을 줄이기 때문에 동력이 약하니까 바람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착륙할 때는 되도록이면 큰 바람 안 쓴, 그렇다고 팔랑팔랑거리는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리는 정도의 바람은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유의해서 비행하시고, 금방 얘기했던 GPS 부분. 자, 조종자가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얘는 둘 다 계기판에 왼쪽에 세이프 플라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계기를 알려줍니다. 처음에 레드가 나오면 기체나 지역 환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륙을 못하는 거, 노란색은 GPS가 안 잡힌, 다른 기능만 작동하고 GPS가 안 잡힌 상태, 여기서 보통 이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얘가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돌아오질 못해요. 왜? GPS가 안 잡힌 상태니까 여기 홈 포인트를 체크하고 출발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추락했을 때 어디에 떨어졌는지 GPS가 완벽하게 안 잡힌 상태에서는 못 쳐가요. 근데 대부분 이제 비행 거리가 조금 긴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GPS를 갖게 되죠. GPS 잡게 되면 비행 궤적에 좌표가 다 나오니까 그 좌표에 의해서 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고, 너무 높은 데서 떨어진 거 아니고는 GPS 5m 안에 기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 떨어지면 높은 데에서 위에서 공중에 그럴 일은 크게 없지만 공중에서 동력을 잃었거나 이럴 때는 이게 이제 바람이 날려가지고 이동 포인트가 이제 바뀌는 거죠. 추락 포인트가. 근데 대부분 떨어뜨리는 거는 나무에 걸려서 떨어진다든가 어떤 부딪혀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딪힌 마지막 위치 좌표는 나오니까 그 주변에 10m 안쪽, 5m 안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 GPS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고를 내는 거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보통 초보자분들이 사람들 주변에서 드론을, 이 정도 되는 브러쉬 모터가 달린 드론은 비행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동차라든가 이걸로 이제 비싼 벤츠를 싹 긁어놔 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같이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대인 대물을 자동차 보험처럼 들여놨기 때문에 대비가 되지만, 개인 같은 경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사람들 좁은 데서
그냥 지금 당장 한번 뛰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에 이륙해서 사고를 내면 감당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동 포인트가 이동되는 배 위, 바지 이런데, 물 위에 이런 데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한 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홈포인트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처음 출발한 배 위에서 좌표를 찍고 올라가면 얘가 착륙할 때는 바뀌어요. 왜? 배가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자기 자리라고 돌아갔는데 그게 물 위에라는 얘기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 이륙한 포인트에서 무작정 비행하는 게 아니고 이륙해서 한 바퀴 돌아봐요. 돌아봐서 고압 철탑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성 안테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통 국립공원 산 꼭대기 보면, 큰 사찰이나 국립공원 산 꼭대기 보면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레이더 기지는 어떻게 생긴가 하면 그냥 11층 높이에 그냥 뿔각같이 생긴 건물에 위성 접시가 다다다닥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시커먼 탑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게 이제 레이더 기지예요. 레이더 기지의 군용이라든가 방해 전파를 감싸고 오는 전파를 맞아버리면 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어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통제 불능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바람에 떠내려가서 비행이 된다든가 목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신호가 끊어지면 이륙장소 돌아오게끔 이제 그런 거를 설정해 주시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처음 이륙해가지고 주위 환경에 전파장애가 있을 만한 요건이면 비행 안 해야 되는 거. 워낙 이제 추락을 이제 많이 하는 분, 자, 팬텀 4프로나 얘는 보시면 비전 센스들이 있어요. 비전 센스들이. 이게 이제 저속 비행할 때는 워낙 좋아요. 왜냐하면 딱 장애물 가서 탁 서주니까. 근데 저도 고속 비행하다가 후진하다가 이제 부딪힌 적이 있는데, 이제 센스가 감지하고 전속력으로 움직일 때는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종이 다다다다 떨면서 띠리디리 울 때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시속, 얘 같은 경우 스포츠 모드 안 가더라도 50km, 시속 50km까지 나오니까 얘들 둘 다. 얘는 매빅2 프로, 얘는 팬텀 4 프로. 얘들도 스포츠 모드 올라가면 한 70km까지 시속 비행 가능하니까 얘가 공중에서 장애물 잡고 서는 위치까지 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물론 인스파이어2도 그런 이유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비전 센서를 무조건 의존하지 마라. 그리고 전방 비행할 때는 카메라를 보고 비행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지만, 후방 비행할 때는 육안으로 필히 확인해라. 혼자 비행하면서 촬영하면서 확인 안 될 때는 2인 1조로 꼭 기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안전하게 비행해야 되는 거. 네, 그런 부분. 또 하나 더. 또 뭐가 있지?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자, 홈포인트가 찍고 이륙해서 날아갈 때는 항상 하늘이 개방된 장소. 하늘이. 자, 이유는 얘가 돌아와서 앉으려고 그러면 하늘이 개방돼 있어야 돼요. 전깃줄 사이로 빠져나가서 이륙했다든가 이러면 얘가 내려오다가 전깃줄이 걸려요. 얘는 매빅2는 센서에서 출발하는 위치하고 그림이 틀리면 물어봐요. 착륙하기 전에. 이제 줄이 있다든가 이런 환경에서. 근데 팬텀 같은 경우는 그걸 안 물어보고 그냥 앉아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얘도 패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매빅2는 이륙했던 포인트하고 모양이 다르면 물어봅니다. 착륙해도 되냐. 근데 이전 기체들은 그걸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늘이 개방된 공간에서 이륙을 해야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안에서 자주 질문하는 부분이 건물 안에서 나가서 비행할 수 있냐. 자, 건물 내에서 첫 번째 안 되는 게 GPS가 잡혀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를 못 잡고 나갑니다. 또 하나 더. 철고주 구조물 또는 지구의 자기장 값을 못 받을 만한 환경, 다리 교각 위, 아파트 이런 데서, 아니면 짚라인 타는 데 보면 다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짚라인 그 철판 위에 철 구조물 위 이런 데서 자기장 값을 못 받기 때문에 얘가
이륙하다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촬영 비용을 받고 촬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몸을 통해서 자기적인 값을 이거를 받게끔 들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비행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고. 자, 팬텀이나 매빅을 쭉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얘가 얼만큼 위험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익숙해지면 만만해지는 거예요. 만만해지면 사고를 냅니다. 조종기 잡고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제 여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드린 것만 안 하셔도 기체를 잊어버리거나 사고 내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워낙 이제 댓글이라든가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시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이나 댓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